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 스틱 가운데 잡은 게 에이밍 포인트를 던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위치에서 크로스 스탠스를 쓰면 에이밍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공보다는 뒤로 가는 거고, 여기서 제가 오픈 스탠스를 쓰면 앞으로 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모든 거를 바꾸지 않고 자동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점이 뭐냐면 공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전부터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베노간 스탠스 혹시 보셨나요? 긴 클럽은 드라이버는 크로스 스탠스로 가고, 짧은 클럽은 오픈으로 가죠. 볼위치 우리가 처음 배울 때 7번은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왼발에 놓고, 웨지는 뒤에 놓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에이밍 포인트가 항상 여기에요. 그럼 똑같은 효과적이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볼 위치를 이렇게 픽스를 시켜놓고 내가 스탠스를 이렇게 서서 에이밍 포인트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스탠스를 스퀘어를 유지를 하고 에이밍 포인트를 고정을 시켜놓고 볼 위치를 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앤드리스 벨트에 의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작살 던지기를 잘 하려면 앤드리스 벨트 개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라인 어느 선상으로 내가 작살을 던지냐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에이밍 포인트 개념이라고 이제 호머켈리는 정의를 하는데, 손과 클럽 헤드는 클럽 헤드 레그로 결합되어 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클럽 헤드 레그는 어딜까요? 레그 하면 생각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손하고 클럽 헤드는 여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딜리버리를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딜리버리는 뭐냐면 앤드리스 벨트의 직선 구간. 여기서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리고 플레인 라인의 특정 지점으로 클럽을 유도하는 것이며 자동으로 플레인 라인을 추적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에이밍 포인트 트러스트는 항상 직선의 노력이래요. 여기 직선이잖아요. 작살 던지기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얘가 떨어지는 것도 중력이 하는 거고, 나는 이 벨트를 따라서 손이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직선을 유지하고 싶어도 밑에 도르래를 만나면 곡선으로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계속 직선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사용하여 플레인 라인을 추적하면 된대요.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작살 던지기들이에요. 핸드 스피드가 빨라지면 에이밍 포인트가 볼보다는 뒤로 가야 된대요. 만약에 볼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이렇게 빨라지면 우리가 작살 던지는 포인트를 공으로 던지면 안 되고 공보다 뒤를 향해서 작살을 던져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보다 뒤로 던지려면 몸의 움직임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속도가 느리면 에이밍 포인트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공보다 앞쪽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속도가 느린 것만큼 내가 이렇게 유지를 하면 몸의 움직임도 상당히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고. 자, 근데 벨트 스피드가 빠른 건 스윙어고 느린 거는 히터잖아요. 그럼 이게 볼 위치하고도 결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공 위치를 여기를 픽스를 시키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 스틱 가운데 잡은 게 에이밍 포인트를 던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위치에서 크로스 스탠스를 쓰면 에이밍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공보다는 뒤로 가는 거고, 여기서 제가 오픈 스탠스를 쓰면 앞으로 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모든 거를 바꾸지 않고 자동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점이 뭐냐면 공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전부터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베노간 스탠스 혹시 보셨나요? 긴 클럽은 드라이버는 크로스 스탠스로 가고, 짧은 클럽은 오픈으로 가죠.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에이밍 포인트가 공 위치를 바꾸지 않고 오픈 스탠스로 하면 공보다 앞으로 가고, 크로스 스탠스로 하면 공보다 뒤로 가겠죠. 자동으로 되겠죠.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해요. 이걸 에이밍 포인트를 바꿔요. 알게 모르게. 어떻게 바꿀까요 또? 가장 일반적인 거, 볼 위치 우리가 처음 배울 때 7번은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왼발에 놓고, 웨지는 뒤에 놓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에이밍 포인트가 항상 여기에요. 그럼 똑같은 효과적이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볼 위치를 이렇게 픽스를 시켜놓고 내가 스탠스를 이렇게 서서 에이밍 포인트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스탠스를 스퀘어를 유지를 하고 에이밍 포인트를 고정을 시켜놓고 볼 위치를 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어느 게 더 일관성이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따지면. 볼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지 그것도 되는데, 그게 만약에 볼 위치를 정확하게 바꾸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수들은 더 저 위에 거를 더 선호를 해요. 오히려. 이것도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이제 촉다운이라는 표현 쓰죠.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데 이제 미국 교수가들은 이 표현 자주 쓰거든요. 짧게 잡는 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에이밍 포인트나 뭐 임팩트 정확성으로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 긴 클럽을 짧게 내려잡게 되면 에이밍 포인트가 앞으로 이동한대요. 그렇겠죠. 그러면 촉다운을 하면 모든 클럽의 샤프트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정확한 타이밍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릴리스 느낌과 하나의 볼 위치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대요. 이걸 투어에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 딕센버가 이거 보고 전체적인 클럽을 동일한 길이로 맞추고 라이 앵글도 동일하게 맞춘 거예요. 하나의 스윙을 갖고 이제 모든 클럽을 이제 동일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럼 볼 위치 바꿀 필요 없고 다 바꿀 필요가 없겠죠.